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주말 사이에 또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자, 어떤 영상이었죠? 주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안에 50bp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졌다라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월요일날 상승이 나올 건데, 자, 어떤 식의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1선을 뚫어주는 양봉 캔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정확하게 제가 예상한 대로 5% 넘는 양봉 캔들 21선짜리 뚫어줬죠. 지금 보시는 자리에서 이 빨간색 이평선 자리가 20일 이평선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20일 이평선 자리 정확하게 뚫어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요 캔들 보이세요? 이 파란색 캔들이 5일선, 이 보라색 선의 5일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자리는 5대5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대5의 자리는 뭐예요? 이 자리 이후로는 그냥 평범한 어떤 횡보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빠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말 사이 또 금요일 저녁에 뭐가 있었어요?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그죠? 금리 인하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5대5의 자리에서 상승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또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타점들을 맞춰왔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최고다, 정확한 분석 항상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런 댓글들 5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매수 기회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듯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이 조정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조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조정이 계속 아름답게만 갈 수는 없다. 한 번쯤 와일드한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55,000원 요 자리, 그죠? 55,000원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55,000원의 자리는 종가 기준에서는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종가 기준에서 이 자리 안 깼죠? 55,000원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종가 기준에서는. 그죠? 장중에는 한 번 깼다가 올라왔지만 종가에서는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5,000원 자리가 왔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55,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매수 기회다. 그죠? 이런 댓글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제 영상에 댓글들을 살펴보시면은 3주 전쯤에, 그죠? 3주 전에 제가 5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정 구간에서 아름다운 조정을 받고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서만 아름답게 조정을 받고 바로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가는 게 아니라 55,000원짜리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기회다, 땡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석을 하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55,000원까지 밀리냐, 욕 먹고 싶니? 제정신이 아니군. 유튜브 방송이라고 마음대로 발언해도 되는 거냐,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댓글들. 근데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분한테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그죠? 물론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이해합니다.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딱딱 주식은, 그리고 딱딱도사 저는 이 유튜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하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냐? 제가 항상 우리 가족분들에게 가족이라고 말씀해 드리죠. 그죠? 가족이 올바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지금 주가가 이 조정 기간에서 아름답게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희망적으로 그냥 달콤하게
그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자리 무조건 지킬 거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맨날 올라간대요. 맨날. 주식시장 자체가 맨날 올라가지가 않는 시장인데 양면성이 있고, 그죠? 사실 12개월 동안 시장이 안 좋은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는 계열보다 떨어지는 계열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래도 이 원전 산업에 대한 모멘텀, 이게 너무나 지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 조정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와일드한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55,000원 정도 자리가 왔을 때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증시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폭등이 나온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조금 애매했어요.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또 이제 파월의 신중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조금 힘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그죠?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나올 거다. 결국 이 두 가지 법률 모두 기업을 좀 올가매는, 그죠? 기업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무너지면은 이 주가 그리고 투자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가도 무너지고 투자 심리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언제쯤 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조선주나 또는 원전주, 이런 기업들을 사실 국가적으로 지금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여기서 가장 주력 사업이 뭡니까? 주력 사업 원전이랑 조선이에요. 그죠? 지금 마스가 1 프로젝트, 마스가 2 프로젝트로 조선과 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국가에서는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굉장히 올가매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해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에 파업을 해요.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게 생깁니다. 그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못 거는 거예요. 이 노조 파업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 소송도 못하고, 기업은 그냥 계속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은 파업한 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업과 이 노조 간에 협상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법안이 생기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노조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기업들이랑 원만하게 협상을 해나가면 괜찮은데, 그죠? 이게 이 노조의 어떤 카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카드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충분히 우리나라에다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중국 땅에다가도 짓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는 짓는데, 그죠? 뭐 인도네시아였나? 그쪽 땅에는 짓는데 우리나라에는 기가팩토리를 안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업이에요. 노조 파업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는 기가팩토리를 못 짓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노조 파업이 다른 나라들보다 사실은 좀 심각하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권이나 생존권, 그리고 어느 정도 정당한 어떤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업들도 너무 그런 악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건 사실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시장의 어떤 리스크로 조금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그래도 주가가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 일단은 6개월 정도 유예가 돼 있고, 이 법안 자체가 아직은 이런 우려감들이 있지만
시장에 바로 직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거보다는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올해 하반기 때 그 기대감이 두 가지가 작용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적으로 지금 LNG 탱크 관련해서 뭐 건설 산업 뭐 이런 쪽 수주를 한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 5천억 정도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수주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증시가 좀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은 있어요.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약간 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먼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5% 넘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타점이에요. 타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정의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아직 2달밖에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은 롱텀 사이클 안에서 그죠?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이제 2달째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에 한번 1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몇 개월 나왔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 동안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그죠? 이 봉 차트 하나당 1개월, 1개월, 1개월이에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이 조정이 2달이 나올지 3개월 나올지 4개월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9월달, 10월달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가 9월달부터 한 1, 2월 정도까지 시장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러면 9월 달에 출발을 못 한다면 2차 폭등이 10월에는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뭐 2, 3개월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10, 11, 12, 그죠?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서의 어떤 추측이고, 그죠? 추가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또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타점을 우리가 잡을 겁니다. 두 가지 타점. 뭐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타점들 제가 이미 실력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55,000원짜리 말씀을 드렸었고 또다시 타점이 나옵니다. 타점이 또 나올 거고 말씀드릴 거고 그 타점과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한 2,4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 계시는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후에 실시간 타점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말 사이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11월 달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 두산이 11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주가가 이 바닥자리에 있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요쯤에. 그죠? 이 차트를 넓게 보시면은 11월, 12월 달에는 요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10년 동안의 박스권 안에 gat혀 있었어요. 이거를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이 산업의 흐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또 이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이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뀔 거에 대해서 저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원전주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타점이 들어맞아서 강력한 상승, 250%의 폭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때 당시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보시면은 2024년 11월 22일 보이시죠?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릴 때 조선주, 원전주는 조정 나올 때도 흐름이 살아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 그죠?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7월달, 작년 7월달, 작년 9월달, 1년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 원전주는 작년 11월달, 그리고 올해 2월달 두 번에 거쳐서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2차 매수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2월 24일 날짜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2월 24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설명드리고 나서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때 사진 보시면 25,700원짜리에서 정확한 타점 드렸죠. 이게 74,100원인가? 7만원 넘게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거의 한 250% 가까이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두 가지 타점 제가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2차 폭등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두 가지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타점을 미리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2차 상승을 기원해주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실시간 타점 두 가지를 미리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진기지의 LNG 저장 탱크 3기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5,600억 원 정도 그죠? 수주를 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호재로 또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액화천연가스 관련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쪽 말고도 가스전, 그죠? 가스전이죠. LNG 같은 경우도 가스전인데 가스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 수주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사우디 쪽, 중동 쪽, 이쪽 가스전 사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말고도 부가적인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그죠? 그리고 SMR도 뭐 원전이지만 뭐 작은 세부적인 어떤 의미로 나눴을 때는 SMR을 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전 개발 사업들이 있고 또 가스터빈 또 뭐가 있죠? 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등등등 뭐 원전이나 SMR 기자재 그리고 원전에 또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또 나눈다면 뭐 SMR도 있겠지만 원전 폐기물 사업 이런 쪽 그죠? 그래서 캐스크라고 하죠. 캐스크 폐기물 관리해서 이런 처리하는 이런 그런 처리 기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조선기술과 원전입니다.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두 가지를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딱 때려가지고 트럼프는 이 조선과 원전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조선과 원전을 키우려는 어떤 의도는 이 중국의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 이 조선과 원전이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원전 기술 제재 역설해가지고 중국이 2030년 세계 최대 원전국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 원전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그죠? 빠르고 원전 기자재 쪽을 싹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어요. 한미 협력이 가장 중요해졌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랑 빠르게 이거를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원전에서 경쟁 상대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그죠? 그리고 중국, 프랑스 정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이 러시아랑 요새 들러붙고 있고 프랑스는 유럽 쪽을 많이 집어삼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원전 연합 동맹이 빠르게 치고 나가서 이 싸움, 3파전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미 원전 동맹이 빠르게 협상이 돼가지고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미 쪽과 유럽 쪽을 일단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프리카랑 동남아, 중동 뭐 이런 쪽은 중국, 러시아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북미, 유럽을 한국, 미국, 우리나라랑 미국이 따내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프랑스가 유럽 쪽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 한미 원전 동맹이 확실하게 구성이 된다면은 그렇죠? 북미, 유럽 쪽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따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 그죠? 웨스팅하우스랑 불공정 계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미랑 유럽에서 사업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어차피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사업을 얘네가 따내더라도 이거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을 따냈을 때 뭐요? 우리나라랑 지금 동맹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과 그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 한수원과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합작 기업, 그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협의하고 있죠? 그래서 합작 기업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누가 따든 간에 상관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건 한수원이 수주를 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씩은 나눠 가질 거고, 그죠? 그리고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는 누가 따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따든 한수원이 따든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번에 뭐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논란이 있었지만 한수원이 혼자 따는 것보다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협약해서 누가 따든 간에 그죠? 북미 쪽, 유럽 쪽으로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수출이 기회가 더 많이 열린다면은 그죠? 왜냐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뭐 한국전력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기관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하면은 뭐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우리나라 시공 능력이 좋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같이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북미 쪽이랑 유럽 쪽에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쪽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것도 한수원이랑 이제 뭐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되면은 이 기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찾아볼게요. 자, 이거죠. 합작회사. 그죠? 이거죠. 합작회사를 만든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합작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불공정 계약이든 뭐든 간에 그죠? 사실 저는 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술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기술료를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요? 자기들이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공 능력을 대신해서 뭐요? 우리가 원전 기자재를 댈 테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자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댈 테니까 너네가 이 정도 금액만 지불해줘.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들을 같이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노력을 안 할까요? 당연히 얘네도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나라가 결국에 시공을 하고 사업을 수주해야 되지만 얘네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수주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사업 제안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다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생겼으면 더 생겼지 사실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보긴 어렵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랑 협력 안 하고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또는 일본 물론 중국이랑은 안 하겠지만 중국 이런 국가들과 협력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더 못 잡습니다. 완전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프랑스랑 미국이랑 연합하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연합하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연합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등을 졌으면은 다른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트럼프는 원전을 무조건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원전을 무조건 발전시켜야 돼요. 왜? AI 때문에. AI 산업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전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냥 콧대 높이고 미국한테 야 우리가 기술력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더 줘. 야 너 우리랑 사업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사업가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만만치 않아요. 얘네들도. 쉽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콧대 높게 나왔을 때 그러면 나 너네랑 안 해. 대한민국이랑 안 할게. 대신 너네 북미랑 유럽 쪽은 꿈도 꾸지 마. 우리가 프랑스랑 손잡고 북미랑 유럽 싹 다 먹을 거야. 꿈도 꾸지 마라. 이러면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꼬여가지고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재생에너지로 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원전이 정답입니다. 원전. 왜냐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탑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프랑스, 대한민국. 탑3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 원전을 포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악재성의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 이게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폐지가 또 될지 그대로 시행이 돼서 6개월 유예 기간 이후로 그대로 또 이 법안이 계속 유지가 될지 지금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법안이 또 통과되지 않는 이상 그죠?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제조업 부분에서 리스크가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6개월의 유예기간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높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죠? 원전주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협력하는 부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원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간에 2050년까지 원전을 300기 이상 더 늘리겠다. 그리고 SMR의 지금 수출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다 수주하고 있죠. 그죠?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모멘텀이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타점을 잘 잡아가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수익률 극대화 타점과 그리고 저점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알려드릴 거예요. 실시간 타점을 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2차 상승을 기원해 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을 겁니다. 이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찾으셨나요? 더보기 버튼.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을 넘어섰는데 좀 있으면 6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 추천주, 그죠? 제가 드리는 추천주, 급등주라든지 또 텔레그램 가족방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혜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혜택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이렇게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텔레그램 입장이라든지 뭐 초대형 호재 종목 추천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급등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2,400명 정도가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저는 매매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이런 자리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이건 1년이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저는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는 조선주와 원전주를 드리면서 얘네들 다 급등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올해 상반기 때는 한국콜마와 APR을 드렸어요. 3월 12일 날 이때 제가 사진을 보시면은 한국콜마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2번 APR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나 올랐냐면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은 3월 10일 추천 이후에 보이시죠? APR 276%, 한국콜마 79%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한국콜마는 7월 22일 날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K뷰티 검색해서 3월 12일 거 찾아서 눌러보시면은 3월 10일 정확히 있죠. 그죠? K뷰티 유망수혜주 공개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분야별로 종목들을 또 소개를 도와드리긴 했지만 실제 추천주는 딱 두 종목이었어요.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한국콜마, 2번 APR 276% 폭등 나왔고 한국콜마 79%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믿기지 않는 상승이 나와줬죠. 제가 처음 추천할 때는 3월 10일이었어요. 이때는 추천했을 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저점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매매 스타일은 저점에서 강력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찾아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미지 아닙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스크롤도 되죠? 스크롤 되고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그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 실력으로 다 보여드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 입장 필요하신 분들 선택하시고 그리고 밑에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연락처는 이렇게 뭐 010 짝대기 땡땡땡땡 그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 적어주시면 되고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본 설문은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텔레그램방 초대 및 관리, 혜택 제공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참여가 제한되고요. 그래서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무료 혜택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보일 거예요. 입장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렇죠?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된 성함과 닉네임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